무학대사는 태조 임금을 안내하여 계월헌 절방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고려 왕조에서 새 왕실로 바뀌는 갈림길에서 외롭게 죽어간 뭇홀령을 전도하기 위한 수륙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절방으로 오르소서. 예, 왕사어른. 아니, 근데 이 방은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홍 선사께서 기거하셨던 강월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마마. 절방이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절 원주 스님이 빈도의 방을 따로 하나 마련해 주는 바람에 해서 이 절방으로 얼마 전에 옮겼사옵니다. 태조 임금은 방 앞에서 새삼스레 처마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현판이 새로 한 개 걸려 있었으며 해서체로 쓴 웅건한 필치의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월헌이라. 그러니까 나홍 화상의 당호는 강월헌이고 왕사께서는 신의 계자를 써서 계월헌이란 말씀입니까? 그게 참 재미있구려. 스승 나홍은 넓디 넓은 큰 강이라면은 우리 무학 왕사는 쫄쫄 흘러가는 작은 개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겸사가 너무 심하시구려, 왕사. 관세음보살, 황공스럽습니다, 마마. 그래서 절방 이름은 빈도가 스스로 지은 것이고 글씨는 한산군이 써준 것이옵니다. 그 모은 선생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태조 임금과 무학대사는 좌우를 물리치고 계월헌 절방에 호젓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하, 차를 드소서. 고맙소이다, 왕사어른. 시제 조정에서는 새로 도읍지를 정하는 일 때문에 중신들 사이에 의론이 분분합니다. 개경은 벌써 그 기운이 쇠했다고들 하니까 대궐을 옮겨가는 천도 문제 말씀입니다. 허나 과인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합니다. 새 나라가 새 도읍지를 정한다는 일은 막중한 국가 대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사어른? 새 왕실은 새 서울을 마땅히 가져야지요. 그리하여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무엇입니까? 옛 것을 털어내고 새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요 변화이며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경에서는 아니 됩니다. 단순하게 개경에서 어느 딴 곳으로 대궐을 옮겨간다는 전도의 문제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지난 공민왕 시절에 태고 보우 화상이라든지 사부 변조 스님이 대궐을 한양부로 옮겨가자느니 그보다 훨씬 앞서 승묘총이라는 자가 평양성을 주창했던 일 등등은 모두가 도성을 한번 옮겨보자는 전도의 문제입니다. 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인은 생각과 발상을 달리합니다. 만년대계를 위해서 새 나라가 새 도읍지를 확정하는 전도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전도가 아닌 전도란 말씀입니다. 새 나라는 새 서울을 만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정할 전자 전도지요. 변기물이 전 기록이라 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물의 시비곡직을 분명하게 따져서 그 기록을 확실히 결정한다는 전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10~100번 오르신 생각입니다, 마마. 왕사 어른이 과인의 흉중을 알아주시는군요. 그렇다면 새 왕실이 그 도읍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고 손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널리 중의를 모으고 대신들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지요. 지당하신 말씀. 중의를 쫓아서 결정하소서. 지난 8월에 서둘러서 정한 나이 어린 방석의 왕세자 책봉 문제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한 새 왕조의 새 도읍을 정하는 전도 문제에 있어서나 때의 대조 임금은 한나라의 통치자로서 그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야망과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한양부를 주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임진강변에 어디가 좋다느니, 혹은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의 계룡산을 지목하기도 하고. 공주 계룡산 말씀입니까? 그래요. 어느 누가 말씀입니까? 아직 공론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판문화부사 권중화가 그럽디다. 은밀히 과인을 독대하여 이르는 말이 계룡산 쪽이 어떻겠느냐고. 동고 권중화로 말하면 천문지리에 밝고 복서에도 달통한 어른이라고 듣고 있었죠. 세수 7순이 넘은 노대신 아닙니까? 그의 전서체 글씨 또한 당대의 명필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하. 저쪽 뒷산 언덕배기에 있는 나홍선사님의 비석도 글은 목은 이세기가 짓고 글씨는 동고 그 어른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구만. 그래. 해서 과인이 그 어른한테 그랬습니다. 조정해서 공론에 붙일 수 있게끔 상서를 올리라고 말씀입니다. 계룡산이라. 계룡산. 충청도의 공주 계룡산. 관세음보살. 왕사 어른, 과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왕사께서 의중에 두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새 나라의 새 서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사 어른 생각으로는 관세음보살. 주상의 의의는 어떠신지요? 과인의 생각 말씀입니까? 예, 마마. 그야 뭐 풍수지리 선로도 그렇게 길질하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지적 조건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있으니 말이요, 가령 계룡산도 무난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온 과거 역사를 돌아다 볼 적에 저 대국 명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혹 현실 지형의 입지적 조건으로 봐서 좋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전하, 새나라의 새 도읍지를 택하는 일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또 한 번 다시 생각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왕사 어른의 고견을 듣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왕사 어른 생각을 묻고자 했어요. 오늘 수육제 올리는 일 말고도. 무릇 땅에는 그 지상이 있는 법. 전하, 땅의 높고 낮음과 그 깊고 얕음으로 지형지세를 살펴봐야 할 줄로 아옵니다. 부디 가볍게 정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입니까? 산수비기라든지 풍수지리상으로도 말씀이야. 거듭 말입니다마는 새 도읍을 정하는 일은 종사의 만년대계입니다. 무학대사는 지난 4월에 한양부의 모악산에 올라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물줄기를 내려다보던 때를 회상해 봤습니다. 때의 무학대사는 포은 정몽주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회암사를 떠나 잠시 운수행각에 나섰던 것이옵시다. 그래서 그때의 생각을 잠시 떠올리셨습니다. 한강이야말로 장강대하 아닌가. 옛날 삼국시대에도 한강을 지배했던 나라가 그중 강성한 때였지. 서로 뺏고 빼앗기고. 저 명나라를 봐도 그래요. 황하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천하를 얻게 되는 게야. 늙은이 생각은 저 한강이야말로 나라의 젖줄이지. 그렇게 보면 지금의 도성 개경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구나 하는 느낌이고 말씀이에요. 상감마마 탄공하실 시각인가 하옵니다. 오냐, 알겠느니라. 어쨌거나 올겨울 지나서 내년 봄부터서는 일을 시작할 작정입니다. 왕사 어른께서도 사양하지 마시고 노구를 이끌고 또 한 번 과인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